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성북구에서 한평생을 보내신 최은자 할머니의 기구한 인생 사연입니다. 너희한테 평생을 갖다 바친 이 애미 불쌍하지도 않니? 엄마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불쌍? 불쌍한 척 하지 마. 구질구질하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해봐. 돈을 물려줬어? 집이라도 하나 사줬어? 부모도 부모 나름이에요. 제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게 잘못이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제 자신까지 원망스러웠어요. 형편이 넉넉하게 키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의 도리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늙고 혼자 남게 되자 인생이 다 억울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내가 자식이라고 키웠나 싶었습니다. 저한테 더 이상 나올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픈 데는 없냐는 연락은 고사하고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제 말년의 현실을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말년의 행복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평온한 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후반이 된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3남매를 키우며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저와 남편은 같이 시장에서 작게 순대 장사를 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예상치도 못한 일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저는 홀로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오직 일만 했습니다. 자식들 먹이고 키우느라 제가 여자인 것도 잊고 살았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자식들 잘 키워서 자식 덕 보려고 그랬겠습니까? 그저 부모, 자식 간의 도리는 하기 위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그렇게 이 악물고 살아왔는데 제 인생은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순대를 삶고 마지막 순대가 다 팔릴 때까지 문을 닫지 않을 정도로 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첫째가 고등학생이었고 둘째, 셋째가 중학생이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저희 가정의 생계는 오로지 제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일어나 순대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돼지 내장을 삶고 양파를 썰고 양념을 섞고 순대속을 채우는 작업은 혼자 감당하기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겨울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손끝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꾹 참고 버텼습니다. 가끔 매출이 좋지 않은 날은 하루 종일 팔아도 몇 푼 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곤 했는데 아이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엄마, 우리는 밥하고 김치만 먹어도 맛있어요. 라고 하던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또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새끼라 그런지 제 눈에는 유독 예쁘게만 보였습니다. 셋 다 큰 사건 사고 없이 잘만 자라주는 것 같았죠. 첫째 태수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태수가 그녀와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처음에 저는 마냥 기뻤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돈이 많은 집이었어요.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은 결혼식을 고급 호텔에서 치르기를 원했고, 저희 쪽에서 비싼 브랜드 아파트를 해오길 바랬습니다. 태수가 결혼 자금을 보태줄 수 있냐 물었지만, 평생 순대 팔아가며 살아온 저희 집은 그 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형편이 되지 못했고, 조금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전부는 힘들 것 같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태수는 대뜸 화를 내며 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엄마는 아들이 그 집에서 돈 때문에 무시당하는 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수의 그 말은 여태 제게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해서 아파트를 살 돈 전액을 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의 많은 비용을 보탰습니다. 앞으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조금 모아둔 돈이 남아 있었고, 혹시나 내가 나이가 더 들어 아프면 보험 들어놓았으니 저는 아껴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딸 혜수도 성인이 되면서 곧바로 결혼을 해서 큰 걱정은 없었지만, 결혼 생활에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보기 쉽지 않았고 연락도 자주 없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으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애써 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막내였습니다. 막내는 대학을 졸업한 후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몇 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더니 취업이 마음같이 되지 않는지 몇 년째 말로만 하고 있는 공무원 준비가 핑계이자 방어막 같더라고요. 실제로는 낮엔 자고 밤에는 술에 취해 지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매일같이 엄마, 나 공부하러 간다 라고 말하며 저녁 늦게 집을 나섰지만 항상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대단한 효도를 바랬던 것도 아닌데 항상 마음 놓을 새가 없었어요. 그런 막내를 보며 저는 점점 속이 터져나갔고, 하루는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잠시라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무턱대고 둘째 딸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남편 따라온 동네라 친구도 없고 결혼한 딸내에 연락도 없이 찾아가는 것은 노인네 주책인 것을 알지만, 그날만큼은 도저히 가슴이 답답해서 잠깐이라도 딸한테 하소연을 해야 성이 풀리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반찬거리를 조금 싸서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둘째 딸 혜수는 저희 집에서 버스로 10정거장 정도의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은 엉망진창이었고 쓰레기와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혜수가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울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더라고요. 아무리 부부싸움이라고 해도 이건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했고, 무슨 일이냐고 딸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방에선 사위가 식탁에 앉아 소주를 들이키고 있더라고요. 김서방, 무슨 일이네 이게?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잘난 따님께서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동창이랑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지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딸을 붙잡고 사실이냐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이 해결되길 바라면서도 용서를 빌 수도 없었습니다.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주저앉아 울기만 하는지. 그날 이후로 혜수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가 잘못한 일,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자료 준비에 저도 덩달아 걱정이었습니다. 혜수는 또래에 비해 빨리 결혼을 했고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그간에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없었어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라서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데 갑작스러운 위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혜수가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온 이후 저희 집은 다시 한번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저 또한 가슴이 아팠습니다. 따로 일을 구하기 전까진 제가 하던 순대 가게에 나와 일을 돕기로 하고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몸이 노쇠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순대를 준비하고 시장에서 하루 종일 장사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었고 순대도 예전만큼 팔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 때문에 예전처럼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제 노고에 마침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 없는 철없는 딸에게 책임감을 길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제가 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 저는 혜수에게 가게를 물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혜수에게 가게를 맡기고 집에서 TV도 보고 문화센터에 나가 동네 친구들도 사귀며 몇 달 동안 제 나름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나 다 차 뽑았어. 딸 혜수가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한 채로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뭐, 차를 샀다고? 돈이 어디서 나서? 그동안 내가 모았던 돈이지. 뭔가 의심쩍었지만 그간 생활비 받아가며 용돈으로 모아둔 돈으로 샀으려니 했습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만난 이웃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니, 가게를 왜 팔았대? 그래도 그 집 순대가 맛은 있었는데. 아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에서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딸이라는 게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효도를 바란 적도 없어요. 그저 잘 자라고 잘 살아준다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는 당장 그 길로 집으로 쫓아가 딸을 부여잡고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속이 터져나가는데 무표정으로 태연하게 말하는 딸의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자기도 좀 사람답게 즐기며 살고 싶다고.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았답니다. 네가 그렇게 즐기다가 바람까지 핀 거 아니냐. 그딴 죽을 용기 있으면 당장 나가서 죽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때 저와 혜수의 큰 소리를 듣고 막내 영수가 나왔습니다. 누나, 나도 가게 판돈 줘. 반으로 나눠줘야지. 영수야, 무슨 소리야? 그 가게는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 거야. 고로 내 돈이라는 뜻이지. 무슨 소리야? 나도 한 핏줄이야? 나도 자식인데 당연히 반 나눠야지. 네가 돈은 벌어봤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역겨운 순대 냄새 참아가며 일했는지 알기나 해. 너희한테 평생을 갖다 바친 이 애미 불쌍하지도 않니? 엄마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불쌍? 불쌍한 척 하지 마. 구질구질하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해봐. 돈을 물려줬어? 집이라도 하나 사줬어? 부모도 부모 나름이에요. 제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게 잘못이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제 자신까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형편이 넉넉하게 키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의 도리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 모든 것을 바쳐 일군 순대 가게는 이제 사라졌고 남은 것은 자식들 간의 끊임없는 다툼과 저를 향한 원망뿐이었어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마음의 병에 빠져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저는 둘째 딸과 막내를 불러 앉혔습니다. 둘은 서로 눈길도 주지 않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죠. 혜수, 너 가게 팔고 돈 얼마 남았니? 혜수가 고개를 돌리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야?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었어. 그 돈으로 위자료 줬고 차 산 게 끝이야. 나는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나도 내 몫을 받아야겠다고. 그만해라, 둘 다. 엄마는 더 이상 너희 말 듣고 싶지 않다. 가게 팔고 남은 돈으로 너희 둘이서 싸우던 협의를 보던 알아서 하고 둘 다 이 집에서 나가.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이제 엄마 몫을 다했다고 생각해. 너희도 이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나이고 이 집을 떠나 각자 알아서 살아. 엄마, 진심이야? 나는 어떡하라고? 알아서 해. 한 달 안에 다 정리하고 나가. 각자 월세방을 구하던 거리에 나 앉아 자던 나는 상관 안 할 거다.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식들을 내쫓는 결정을 한 것이 마음 아팠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금쪽 같은 자식들의 인생에 더 독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굳게 마음 먹고 한 달 뒤 자식들을 내쫓고 난 후 집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놓았고 다행히도 몇 주 안에 집은 팔렸어요. 저는 그 돈으로 조용한 시골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집은 작지만 아늑했고 작은 정원이 있어 몇 가지 채소를 기르며 지내면 말년의 행복까진 아니더라도 그냥저냥 혼자 조용히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짐을 다 풀고 나서 저는 새로운 집 앞마당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자식들에 대한 미련과 배신감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저는 그저 애들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작게 들어오는 햇살에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소리를 들으며 정원을 가꾸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일상이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슬픔은 서서히 잊혀졌고 마음속에도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결정에 후회는 하진 않습니다. 제 한평생 희생해가며 세상 걱정 없이 오냐오냐 자식들을 키운 제 탓이겠죠. 부디 여러분들은 부모 자식 사이에 온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오매불망 자식을 생각하며 한평생 살아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길게 남지 않은 여생을 스스로의 삶을 즐기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